너 금방 나 당겼다. 잠깐만 나 궁금한데 우선 이제 이진트리는 이제 그냥 각 노드가 최대 2개 노드로만 갈라지는 그런 트리인데, 그래서 이진트리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두 개로 갈라지니까 순환적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진트리는 보통 이제 검색이나 정렬 같은 데 사용을 하는데, 이제 강의 노트에 인오더 이제 중위순회나 프리오더 같이 순회하는 포스트오더, 인오더, 프리오더처럼 이제 순회하는 거는 코드가 다 나와 있어서 교수님이 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뒤어져 있는 사이즈랑 높이랑 이제 미러 거울처럼 반전해서 복사를 하는 이제 코드를 이제 한번 공부를 해서 왔고요. 시간초가 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맨 앞에 보시면 이제 구조라고 이제 내가 의도해봐야지. 이탈 데이터 스트럭처 노드 레프트 서브트리, 라이트 서브트리 해가지고 왼쪽 노드랑 오른쪽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이제 구축을 해놨고, 이제 이 구조를 이용을 해서 사이즈랑 미러랑 히트를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이즈는 베이스 케이스, 사이즈 함수는 베이스 케이스로 노트 이제 트리가 비어 있을 때 0을 반환하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게 아닐 경우 이제 반환하는 값이 1 더하기 사이즈, 루트, 랩 서브트리, 사이즈, 루트, 라이트 서브트리 해가지고 현재 노드를 포함해서 왼쪽과 오른쪽 서브트리의 크기를 더해서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총 노드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첫 번째 줄에서 이제 4개 변수로 트리 루트 노드를 받고, 두 번째 줄에서 베이스 케이스를 정의하고, 이제 마지막 줄에서 트리가 이제 비어있지 않을 경우,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아닐 경우 두 노드를 합해가지고 반환을 하는 함수고요. 이제 헤이트 함수는 이제 이통문으로 또 똑같이 베이스 케이스를 정해주는데, 이제 베이스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리가 비어있을 때 이제 루트가 넓깎일 때 0을 이제 반응을 하고요. 이제 높이가 0이 트리가 되니까. 근데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아닐 경우에는 왼쪽 서브트리의 높이를 구하고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를 구해가지고, 이제 이 과정에서 똑같이 재기적으로 마찬가지로 헤이트 함수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높이를 구하게 되고, 이제 계속 재기적으로 구하다가 이제 0이 되면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 값 중에 더 큰 값을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전체 높이를 반응을 해주는 함수가 되고요. 사실 따라잡을 수 있긴 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미러 함수인데, 이제 미러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통문을 통해서 베이스 케이스를 정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리가 비어져 있을 때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이 함수가 적용이 되고, 만약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아닐 경우에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 서브트리를 재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미러 함수를 호출하면서 뒤집고, 오른쪽 서브트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재기적으로 뒤집어가지고 양쪽의 변수를 이제 임시로 이제 저장을 하고, 임시로 저장된 변수들을 서로 이제 왼쪽 오른쪽에 교차시켜서 대입을 하면서 이렇게 반환을 하면은 이제 크기가 촉각적으로 이제 뒤집혀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러 함수가 이제 위에 있는 사이즈 함수나 히트 함수보다는 복잡한데, 이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재기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인식을 저장을 하고 대입을 하는 단계를 거치고, 이제 오른쪽과 왼쪽 좌우를 대칭적으로 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인프리를 이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별표는 이제 포인터를 의미를 해가지고, 포인터는 이제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고, 이제 그래서 별표가 있으면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실제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이 코드에서. 간다면 영화의 데이터 영화 여기까지. 다음 부분 하시죠. 저는 이제
분할 정복 기법 초반부 내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여태까지 계속 리커션 이제 그 제기 함수를 써서 그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방법이랑 살짝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교환에도 리커션 기반 해결 기법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분할 정복 기법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제 두 개나 아니면은 더 나눌 수 있을 만큼 이제 분할하는 디바이드 단계가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정복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앞서 그 문제를 나눈 거를 갖다가 이제 재기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아예 분할 단계에서 더 이상 이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최대한 이제 문제를 나눈 다음에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재기적으로 이제 계속 자동적으로 어차피 재기 함수가 코드에 있으니까 재기적으로 계속 분할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마지막으로 통합해서 이제 앞서 이제 그 나눈 거를 재기적으로 계속 분할하면서 해결해 갔으니까 그 답들을 통합을 해서 이제 원래 문제의 해답을 만드는 이제 단계로 세 개 분할 정복 통합이 세 순서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 기법은. 그래서 이제 분할 정복 기법은 탑다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나눠서 해결을 하고 그 이제 해결한 그거를 답들을 통합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초기에 큰 문제에서 하나하나씩 그 문제를 작게 쪼개서 해결하는 방법을 탑다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리커션으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할 때 그 안에서는 이제 문제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더 작은 문제로 계속 최소한의 문제가 될 때까지 계속 나눠서 하면은 이제 리커션 방법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코딩 실력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제가 문제를 풀 때면은 그냥 이 케이스는 어떤지 이런 케이스는 어떤지 하나하나 이제 따져가면서 좀 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경험이 되게 많은데 이 기법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이제 좀 더 쉽게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분할 정복 기법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학적 분할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뭐 이제 다들 아시겠죠? 이게 그 베이스 케이스를 증명을 한 다음에 K가 맞으면 K 플러스 1 케이스도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할 정복 기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증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시로 트로미노 타일 채우기 저희 교환에 나와 있는 거를 예시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귀퉁이가 그 이제 2의 n제곱 바이 2의 n제곱 크기의 격자판에서 이제 끄트머리가 떨어져 나간 격자판은 이제 3개의 그 사각형이 붙은 트로미노로 채울 수 있다. 이게 스테이트먼트고요. 그 다음에 n이 1인 경우 그 2x2죠. 2x2의 격자판은 한 개의 트로미노 타일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있고 이제 n이 k인 경우에 증명할 수 있다. 이제 트로미노 타일로 채울 수 있다 가정을 하고 n이 k 플러스 1인 경우에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교환을 보시면은 이제 그 격자판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 따라 이제 이 알고리즘은 이 트로미노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저
다음부터 하시면 그러면 저는 밑에 있는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바이너리 서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드 앤 컨컬해서 나누고 정복하는 과정을 할 텐데,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은 디바이드, 컨컬, 컴바인이 있는데, 디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앙에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름 차순이 되어서 이렇게 소팅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따로 소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경우에 바이너리 서치를 할 때는 정확히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가운데 값, 왼쪽 값, 오른쪽 값에서 가운데 값보다 작은 거, 가운데 값보다 큰 거, 가운데 값 이렇게 해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디바이드가 되고, 저희의 바이너리 서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원하는 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수를 그 리스트나 어레이 같은 데이터에서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디바이드 부분으로 나누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40이라고 하면은 왼쪽은 40보다 작은 거, 오른쪽은 40보다 큰 거 이렇게 디바이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컴퍼 부분에서는 그 값을 가운데 값, 즉 40이랑 비교해서 40보다 작으면 왼쪽, 40보다 크면 오른쪽 해서 계속 서칭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중간 값이 그대로 걸린다면은 그 값을 출력하면 되고요. 왼쪽부터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퍼 쪽에서는 리커션 부분을 다 쓰는데, 계속 디바이딩을 리커션 해가지고 그룹을 계속 쪼개면서 서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서 나온 값을 계속 리커션에서 나온 값을 컴바인 해가지고 값으로 출력하게 되면 되는데, 이쪽에 밑에 있는 교환에 있는 코드를 비슷하게 설명해 보자면은, 일단 int v라고 해가지고 어레이 안에 정확히 오름차순으로 소팅된 1, 3, 4, 7, 9, 11, 15가 들어와요. 그래서 int v로 바이너리 서치 해가지고 printf로 뽑아내는 시언어로 구성된 코드인데, 그래서 int 들어가는 게 인티저 리스트 들어가서 인티저 v 리스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값은 인티저 left라고 해서 맨 왼쪽에 있는 그 v를 쳤을 때 v0의 맨 왼쪽에 있는 값의 위치인 제로를 하고, 6개가 있기 때문에 맨 오른쪽은 6이 나오죠. 그래서 left가 0이고 right가 6, 그리고 찾으려는 밸류는 11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어너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과 다르게 미리 그 인티저로 해가지고 변수를 선언해 주는 게 좋아가지고 먼저 int mid 해가지고 mid를 선언해 주고요. 만약에 left가 right보다 큰 경우에는 이게 오름 차순이 아니라 이게 그냥 값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return -1을 해서 자바로 치면 exception을 걸어 놔가지고 -1 값이 나오면은 찾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5, 6 값을 -1로 리턴하게 해놨고요. else문으로 가서 5, 6 값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mid는 left랑 right를 해가지고 0, 6 해서 더하면 6 나오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3이 나오는데, 이 코드는 그 짝수개인 상황에 예외를 두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짠 거 같긴 한데, 만약에 짝수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은 left, right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뒤에 나머지를 아예 처리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값이랑 오른쪽 값을 mid로 해놓고 거기서 값이 일치할 때랑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드가 밸류 값이랑 같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미드 값을 출력하게 해놓고, 미드가 밸류 값보다 높을 때는 무조건 왼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왼쪽에서 left랑 mid -1을 해가지고 레프트, 라이트를 0이랑 2로 해서 또 리커션 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미드 오른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미드 플러스 1과 라이트를 해서 또 리커션을 해가지고 밸류 값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거 구등호 방향을 반대로 구등호 방향을 반대로 해서 예, 코드를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find fit value를 보자면은 그냥 일단 오르막 내리막 기준으로 했을 때 얘도 똑같이 바이너리 서치를 해가지고 가운데 값을 출력을 시켜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 값이 45여가지고 45인데 왼쪽 값이 왼쪽 값 오른쪽 값 다 비교해서 왼쪽 값이 자기 거보다 크다 그러면은 또 계속 왼쪽으로 가면서 서칭하면 되고, 오른쪽 값이 자기보다 크다 하면 오른쪽 값을 가면서 서칭해가지고 양쪽에서 나온 값 중에 큰 걸로 해서 컴바인 해가지고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랑 뭐 뭐지 뒤에 나오는 거지 수트 부분까지 뭐 대충 알아본 것 같아요. 다음 분 하죠. 뭐지 서칭 발표해보겠습니다. 1차원 배열에 저장된 MD 데이터를 문자순으로 정렬한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디바이드 부분을 보면은 배열의 각각 2분의 n개로 데이터를 일단 두 개 부분 배열로 분할하고, 형태로 부분은 나누어진 부분 배열에 그래서 재기적으로 서팅을 수행한 다음에,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한 개인 경우가 그 자체가 정렬된 상태다, 이 말이 베이스 케이스를 의미하겠죠. 컴바인 할 때는 정렬된 부분 배열을 통합해서 n개의 정렬된 배열로 얻는다. 그 아래 예시 그림을 보면 8개의 그 원소가 있는 배열이 있는데, 이걸 4개씩 두 개의 부분 배열로 분할한 다음에 여기서 재기적으로 계속 수능을 돌려서 분할을 하고, 이렇게 된 거를 마지막에 컴바인하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 보면은 더 좀 예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나가 될 때까지 재기적으로 분할한 다음에 머지 하면서 세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는 이미 정렬된 두 개의 배열이 들어있을 때 두 배열을 합쳐서 정렬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머지 서팅 5번에 있는 거랑 그게 맞는 건가요? 대응되는 건가요? 맞지 않나?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배열 2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배열이 A가 하나만 있고 그냥 TMP 계속 복사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했는데, 이게 미드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어. 처음에 미드 기준 그게 맞아요. 하나씩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2개 배열이 있을 줄 알았는데, 미드 기준으로 로우에서 미드까지, 미드에서 하이까지, 미드 기준으로 하나 더 간 다음에 하이까지, 두 배열이 왼쪽 배열 오른쪽 배열이 있는데, 이렇게 왼쪽 배열의 첫 번째 원소가 I고 여기서, 그리고 K가 뭔가 했더니 그냥 포인트처럼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변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J는 오른쪽 배열 첫 번째 원소이고, 그래서 이걸 수행하다 보면은 계속 그 두 배열의 값들, 정렬된 두 배열이 있으니까 이 두 배열의 값들을 계속 비교해 나가면서 작은 것부터 계속 넣어가다가 원소가 한 배열의 원소가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면 마지막 그 Y 2개 거기서 Y문에서 자녀 원소들을 다 처리하는 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은
여기서 좀 분할 정보를 좀 자세히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두 개의 부분별로 분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대기적으로 순환하면서 분할을 하고 계열의 시기가 1이 될 때까지 여기 위에 베이스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까지 순환 펑션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머지를 통해서 장합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 머지가 그 위에 있는 그 메서드를 불러오는 건가요? 아니면 머지가 그 여기. 위에 두 개 네. 합쳐가지고 비교해서 정렬하는 거. 머지가 컴바인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이라고. 저 여기서 컴바인 하는 거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 코드가 여기서 불러지는 거죠? 네 맞아요. 자바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거 C. 이거 C랑 자바랑 둘 다 안 했는데 파이썬만 했었는데 R이랑 저도 파이썬이 좀 익숙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겠습니다.